신문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이죠. 1월 21일 금일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 휴장까지는 딱 2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경마가 시행이 되고 2월 첫 주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는 2월 4일, 5일, 6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휴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반수는 1월 말 또는 이번 주에 거의 총력전이 나름대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셨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승의 각오로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승부처. 오늘 제가 이 8경주를 정말 이 트리플 A 오늘 최고의 강승부처럼 함께 예고를 드립니다. 8경주 A급 메인이고 여기 7경주도 A급 준비되어 있고요. 전반부에는 3경주, 5경주로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7경주. 제가 이 트리플 A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A 3개, A급 메인 제 8경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이고요. 정말 1경주는 제가 강력하게 정말 놓고 때릴 수 있는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은 5번 그랜드선, 여기 1번 유서프, 자 10번 아트켈리, 3번 닥터콩순이 정도로 남들로 압축이 될 수 있겠는데 무조건 놓고 때립니다. 바로 1번 유서프라는 마필입니다. 유서프라는 마필. 이 마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 중에서도 혈통적인 기대치, 주행심사 때의 걸음,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장에 정말 5등급에서 뛰어도 절대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능력만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직전에는 이 마필이 실전에서 그랜드선과 라인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마필한테 졌습니다. 조금 많이 밀렸고요. 글쎄요. 이거는 데뷔전의 성적일 뿐이지 이 마필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실전 적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경주마가 데뷔와 동시에 잘 뛰지는 않습니다. 국내 최다 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 그 마필 또한 데뷔전 때 3등을 기록을 했었고 국내 최초 3관마죠. JS월드, 그 마필도 데뷔전 때 4등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유서프라는 마필이 얼마나 대단한 마필이냐면 이 마필이 모계 형제 마필이 2개의 마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모계 형제 말을 강조하는 거 뭐냐면 국내에 들어온 시순말이라든가 이런 시순말들은 1년에 100두 이상을 배출을 하죠. 교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대의 마필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단순하게 매니피의 자마다 그러면 매니피의 자마들이 100두가 1년에 다 잘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계가 정말 중요하고 자, 이 유서프라는 마필은 이 모계 형제 마필이 헌치와 더 세이버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현역으로 활동 중에 있는 마필이고요. 공교롭게도 딱 2대의 마필이 있는데 두 마리가 다 1등급에서 활약 중인 그런 검증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유서프는 주행심사 때 걸음도 워낙 위력이 좋았었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좋고요. 이제 실전 적응까지 마쳤습니다. 게이트에이즘이 또 한 번 주어졌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유서프의 진가가 발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이 몇 마심차로 이길까가 중요한 거지 입상 실패는 전혀 고려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마필이고 여러분들 정말 믿는다라면은 보답할 수 있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보고 있는 제1경주가 되고요. 오히려 5번 그랜드선도 글쎄요 기본적인 능력은 좋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번 닥터콩 순위에 따른 그런 변화 그리고 또 외곽에는 10번 아트켈리에 따른 그런 기본적인 능력 이 대의 마필을 좀 주목을 합니다. 먼저 닥터콩 순위는 데뷔전 때 1분 2초 1의 기록으로 6등을 차지했었죠. 당시에 이 마필의 기록이 느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이 좀 강했던 경주였고 고무적인 점이 뭐냐면 닥터콩 순위는 주행심사 때 초반에 약간의 좀 늦바뀜이 약간의 좀 약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나 데뷔전을 딱 지켜보니까는 초반의 출발이 생각보다는 좋았고요. 이 정도의 출발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는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당초에 닥터콩 순위에 따른 능력을 평가했을 때 초반보다는 중반
초반의 순발력보다는 뒷심발의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마필을 높게 평가했었고, 그는 닥터쿵 순위에 따른 출발이 나쁘지 않았었고 이번에 1200m의 거리라면 충분히 승화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부경에서 가장 정말 핫한 기수 김혜선 기수죠. 서울에서 가장 핫한 기수는 김태희 기수인데 부경은 김혜선, 박재희 기수입니다. 이 기승 기수에 따른 상승세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자, 따라서 닥터쿵 순위에 따른 기대치를 저로서는 높게 볼 수 있겠고, 여기 말해 10번 아트켈리, 이마필도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네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이번 경주의 거리가 1000m였더라면은 저는 이마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12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아트켈리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5번 그랜드선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랜드선보다 유서프, 그랜드선보다 닥터콩순이, 그랜드선보다 아트켈리가 좀 더 센 마필로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이게 뭐 마지막에 이제 11번 바벨 포세이돈도 직전에 여러 개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겠습니다. 자, 1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저는 내심 쌍승식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마필이 1번입니다. 정말 이 마필 얼마나 뜰 것인가 저로서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많이 뜰 것으로 저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마필. 자, 1번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 여기에 3번 닥터콩순이, 10번 아트켈리, 여기 이제 5번 그랜드선과 11번 바벨 포세이돈은 후선책으로, 차선책으로 여지를 좀 남겨둘 수 있겠고 노림수의 마필은 무조건 1번, 3번, 10번을 여러분들께서 좀 예의주시하고 강력하게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전개도 좀 중요한 경주가 되겠고요. 국산마 6등급 치고는 좀 센 편성입니다. 충분히 경쟁력 갖추는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6번 세이버스, 직전 경주의 내용은 정말 상당히 좋았고요. 직전의 편성도 약하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초반의 출발, 뒷심의 경쟁력까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역시 뭐 전조현상이 있었죠. 지난 12월 4일날 이마필이 주행 힘사를 치렀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완성도 높았던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직전의 실전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모습이었고요.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아마도 인기 마필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하만 여왕산 이 마필도 기대치가 있고요. 여기 11번 아티스갈도 가능권, 14번 블루카슨도 상당히 잘 뛰었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14번입니다. 하위 등급의 단거리의 14번 게이트면은 정말 이게 압도적인 능력만 아니거나 압도적인 순발력, 압도적인 폭발적인 스피드가 없다라면은 좀 불안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측에 있는 2번, 6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만만치 않게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4번 마필은 최근에 성적은 좋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기를 과하게 모은다면 불안한 인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11번 아티스갈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수훈 기수의 안장교체에 따른 플러스 요인이고요. 분명히 아티스갈도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경주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5세 마필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상당히 높고요. 뭐 전성기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함여왕상도 가능권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복병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0번 빙고맨입니다. 이런 거를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빙고맨이 분명히 주행심사 때 스타트 좋았었고요. 스피드 정말 발군이었고 뒷심도 못지않게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뷔전 때 인기를 모았고요. 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망각, 착각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전에 빙고맨이 입상 실패를 허무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번 경주에 안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직전에 빙고맨이 왜 이마필 입상 실패를 했느냐?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빙고맨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앞선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약간의 늦발, 충돌로 인해서 약간의 늦발을 하면서 거의 뭐 자리를 못 잡았고요. 외곽 돌다가 승부가 안 되는 여건이다 보니까는 종반의 기술도 약간의 좀 포기하는 모습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의 성적은 빙고맨의 능력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미흡했던 경주력이었다. 운이 따르질 않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두 번째 경주에 수석조에서는 일단은 다실박이소 또 한 번 교체가 됐고요. 변화를 꾀하고 있죠.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저는 6번 세이브 어스라는 마필은 일단은 믿는데 14번은 전개가 좀 불리하고요. 저의 노림수는 11번 아티스갈과 10번 빙고맨입니다. 이 대의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리겠고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14번 블루카스, 2번 하만 여왕산, 도전마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주는 하위 등급이긴 합니다만 능력마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는 능력마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실어들일 수 있겠고 6번 세이브 어스라는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11번 아티스갈, 10번 빙고맨 이 대의 마필을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하죠. 거의 뭐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 한 3두, 4두, 2번, 5번, 11번 딱 3두의 마필이네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검증된 능력 마필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400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 1분 30초 대 뛸 수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는 상당히 좀 능력이 좀 미흡한 마필들인데 역시 이런 경주에 중요한 거는 기승기수 역량도 정말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능력 평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주가 결국에는 기본기에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보여준 성적이 다 미흡하기 때문에 그나마 잠재력 있는 마필. 이 잠재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데뷔할 당시에 해당 경주마에 따른 평가가 다 있죠. 이 평가에서 생각보다는 실전에서의 더딘 성장과 성적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기본적인 능력 평가가 이번 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주를 제가 여러 번 정말 분석을 해봤는데 어차피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도 없고 압도적인 선행력 마필, 압도적인 추입형 마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마필들이 데뷔할 당시에 또는 그동안의 진행 과정 속에서 제가 평가를 내렸던 그런 평가 점수, 분명히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예전부터의 이런 약편성은 항상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뭐 불안한 인기 마필이 분명히 눈에 띄고요. 노림수로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은 저로서는 딱 5대의 마필이 분명히 약출이 될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충마 선정이죠. 뭐 5대의 마필을 다 복종량 할 수는 없습니다. 충마에 따른 믿음이 분명히 강하고요. 기본의 능력 평가에 따라서는 분명히 4대의 마필이 눈에 띄기 때문에 딱 축 세워놓고 정말 최대 맥시멈 4대의 마필까지만 인정을 하고 현장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3경기는 첫 번째 승부처고요. 비록 비능력마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A급은 못 들어갑니다. 확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는 좀 있죠. 다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를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로 함께 강력하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서이고요. 아마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더욱더 강력한 마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주도 최근 대비 하위 등급의 수준이 좀 높은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4경주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 비교에 따라서는 충분히 우열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정말 1위의 마필이 좀 독보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1위의 마필. 바로 6번 돼지 초이스가 직전에 5등급 승급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정말 잘 뛰었고요. 승급전 치고는 55의 부담력이 높았었고 편성이 강했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잘 적은 경우 보여줬고 9번 원더풀 월드 같은 경우에도 5등급에서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이죠. 뭐 유강인 기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유연명 기술 안전교체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6번, 9번, 9번, 6번의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 그런 경주를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 마필이 이번 캐치 더 스카이인데 약간의 좀 물음표는 좀 남아있죠. 왜냐면 이번 경기 승급전입니다. 게다가 이제 6등급에서 시원하게 우승을 하고 올라온 마필이 아니라 2등, 4등, 준우승 이 성적으로 승급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5등급의 이편성 상대 마필들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약간의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접선을 평가될 수 있겠고 오히려 주목할 마필이 바로 5번 와칸다입니다. 와칸다가 직전에 1분 41초 1에 따른 기록으로 1600m 레이스를 건조한 줄에서 주파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었죠. 한동안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직전 경주는 여러 가지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기록 순위가 좋았죠. 그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스타트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경주마가 이제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생물체이기 때문에 다소 늦대는 마필들은 예전에 6세, 7세가 돼도 연승을 달리는 마필도 있었고요. 적수성되는 마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완성형, 약간의 만숙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와칸다가 한동안은 정말 부진했다가 출발도 안 됐었죠. 그러나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앞선에 붙는 모습을 딱 보였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마필이 변화가 온 거고 힘이 많이 찼다라는 게 그대로 입증이 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우연으로 이렇게 잘 탄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내용이 확실하게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자, 와칸다는 이번 경주 주목할 복병 마필입니다. 약간의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6등급에서 준우승으로 1분 42초대를 뛰었던 마필보다 5등급 경주에서 3등으로 1분 41초대를 뛰었던 마필을 당연하게 세게 보는 게 맞겠죠. 이번보다는 저로서는 세게 봅니다. 5번 마필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여기 이제 7번 연승 브라보가 나름대로의 가능권인데 이 분류도 한번 해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캐치 더 스카이와 연승 브라보는 이미 대결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12월 달이었죠. 12월 달이었는데 이때는 연승 브라보가 우승을 했고요. 캐치 더 스카이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단 1위의 마필의 격차는 반마신 차였습니다. 자, 이게 레이팅 제도에서 상당히 조금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 요인인데 연승 브라보가 우승을 했는데 반마신 차의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부담량 차이는 캐치 더 스카이가 무려 4kg을 더 짊어졌던 경주였죠. 이번 경주 여러분들 신윤석 기수가 만약에 감량을 안 받았다면 연승 브라보는 54.5입니다. 캐치 더 스카이는 53.5죠.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5번은 결론을 봤을 때 이제 7번은 2번을 절대 못 이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4경주도 일단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9번, 6번을 인정을 합니다. 9번, 6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능력으로 좀 더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복병 마필이 바로 5번 와칸다입니다. 5번 마필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이번 캐치 더 스카이가 강력한 대항마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이번 경주도 제가 오늘 준비된 이제 두 번째 승부처인데 능력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5등급에서 좀 잘 뛰고 있는 마필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능력마간의 접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중요한데 저는 정말 이 충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 그러니까 편성의 운이 좀 안 따랐던 그런 능력 마필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마필이고요. 상대 마필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이 마필이 최근에 싸워왔던 편성보다는 분명히 해볼 만한 경주입니다. 또한 두 번째 플러스는 뭐냐면 적임 기수의 기승입니다. 이게 인마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과 해당 기수의 전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편성해볼만 하고 최근 대비 가장 해볼만한 레이스를 맞이했고 적임 기수의 기승까지 딱 교체가 된 시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 이번에 5경주는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승부처는
이번 제5경주입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전될 수 있는 제5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역시 강편성이네요.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딱 거두절미하고 4대 마필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외곽 게이트는 4대 마필인데 7번 무적찰리, 8번 골든벼락, 10번 제시의 꿈, 여기에 국산 마필인 9번 원더풀 페이거, 외산 마필인 7번, 8번, 10번의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여러분께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전력들이고요. 특히 무적찰리는 직전에 저에 따라 A급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정말 제가 직전에 크라운 펌키널 마필을 놓치면서 정말 이 땅을 쳤던 경주였는데 어쨌든 저는 이 무적찰리에 따른 능력을 믿고 있었고 최근의 경쟁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뒷심의 경쟁력 상당히 좋고요. 단지 이제 늘어난 부담량이 좀 관건이긴 한데 어차피 뭐 상대 마필도 부담량이 주요 마필의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7번 무적찰리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8번 골든벼락 직전에 이 마필이 공백 기회에 출전했는데 저는 이 골든벼락을 또 하나의 대형 마필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기본의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뭐 공백에 따른 여파는 이미 없고요. 마방에서 2주 만에 출전을 시켰다는 거는 분명히 기대치가 있죠. 왜냐하면 대상경주 출전에 따른 의욕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마필이 직전에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다. 2주 만에 출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 19주 마방의 임성시 기술하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대상경주급의 그런 조합인데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도 좋고요. 8번 마필 10번 제시의 꿈은 직전에 정말 내적 추임력이 돋보였던 모습이었는데 주폭이 상당합니다. 정말 초반에 거리차가 좀 아쉬웠을 뿐이지 뒷심은 정말 좋았고요.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늘어난 1400m의 거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3대 마필을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57.5의 무적찰리, 57kg의 골든벼락, 54kg의 제시의 꿈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일 부담에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동일 부담 중에 짊어졌다 놓고 봤을 때 골든벼락을 가장 세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시의 꿈입니다. 그 다음에 무적찰리고요. 자, 무적찰리가 57.5를 딱 짊어지는 순간 8번하고 10번한테는 안 됩니다. 기본의 능력을 놓고 본다면 이 3대 마필만 비교해봤을 때 8번, 10번, 7번 순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능력 평가가 되고요. 관건은 원더풀 페이거입니다. 이 마필이 국산 마필이고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던 전력인데 객관적인 능력은 분명히 밀리죠. 7번, 8번, 10번 대비 밀립니다. 단 직전 대비 2kg의 감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평가되네요. 동일한 능력이라도 그래도 외산마 강자라면은 국산마보다는 외산마 좀 더 세죠. 이 편성이 7번, 8번, 10번이 외산마 4등급이 거의 탑 클래스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비록 부담 중량의 이점에 54kg를 짊어진 원더풀 페이거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능력에서 좀 밀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경주를 정리해봤을 때는 8번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0번 제시의 꿈, 7번 무적찰리, 9번 원더풀 페이고수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8번, 10번, 7번, 9번으로 간명하게 압축될 수 있는 제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이제 오늘 진검승부가 될 수 있겠죠. 7경주 A급이고 8경주 강승부처인데 출전 두수는 조촐합니다. 조촐하긴 한데 그 와중에서 일단 뭐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먼저 좀 비교가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께 주요 인기 마필을 비교를 해본다면 4번, 5번, 8번이 일단은 비교가 됩니다. 4번, 5번, 8번. 공교롭게도 4번, 8번이 지난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2세 마필이고 현재 뭐 인기로 모으는 과정이죠. 위너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맨 오브 더 이어라는 마필과 상대 대결을 펼쳤을 때 우위를 좀 많이 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9월 달에도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한 8만 신차를 이겼고요. 거리가 늘어난 1400m 레이스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회 때도 동일 부담 중량 속에 일단 이겼습니다. 상대전에서 분명히 앞서 있는 전력이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바로 이번 불면의 길이란 마필인데 5세 마필 이제 전성기를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불면의 길이 최근에 내용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이 특히 10월 달에 유광희 기수가 기승해서 54km를 짊어지고 1800을 뛰었습니다. 이번에 1800m 레이스죠. 당시에 위너스타가 54km를 짊어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1위의 마필의 맞대결의 성적은 불면의 길이 머리차로 이겼습니다. 동일 부담 중량 속에 이겼습니다. 위너스타는 그동안의 강자와의 경험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만고만한 2세 마필 간의 경쟁이었었고 1800의 거리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인기순위 1위의 마필인데 반면에 불면의 길은 최근에 꾸준하게 이 마필은 1800을 뛰어오고 있고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불면의 길이 54를 짊어졌고요. 위너스타가 55.5km를 짊어졌습니다. 1.5km의 불면의 길이 이점이 있고 불면의 길이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예전에 기승했을 때 준우승의 성적이 있죠. 9월 3일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승 기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고요. 훈련 상태, 주요 인기 마필과의 상대 전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고 1800의 거리 경험이 풍부한 마필입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7경 여러분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는 4번, 8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다. 그래서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 바로 7경주에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 A급 승부처는 제7경주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경주입니다. 8경주 여러분들 외산마 3등급의 1600m 레이스 제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최근에 좀 가장 능력 평가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노림수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알고 접근하는 경주가 되겠는데 제가 서두에 트리플 A 승부처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바벨리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난 11월 14일 이 자리에서도 제가 A급 메인 강력하게 정말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다. 정말 부담 중량 52.5면 그 어떤 마필과 경쟁을 하는 이 마필이 지지를 않는다. 그때 이 마필을 놓고 제가 A급 메인을 추천을 드렸던 경주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는 소모치고라는 마필이 저에 따라 2탄이었는데 물론 정말 내축 추임력 정말 조금 차이로 4분의 3마신 차이로 지긴 했지만 인기순위 6위의 마필 그때 8두의 마필 9두의 마필 나왔었죠. 11두의 마필 인기순위 6위였습니다. 정말 조금 차이로 지고 말았는데 나름대로 분석은 잘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소모치고가 바벨리트는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주요 인기 마필과의 경쟁력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접근이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매너부터 결과론적으로 직전에 57.5를 딱 짊어지는 순간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등짐을 못 이겨낸다. 인기순위 1위 마필이었는데 6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외산마 3등급의 경주는 제가 정말 꿰차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한 대의 6페이스의 마필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담 중량. 현재 소모치고가 이제 55.5를 짊어졌고요. 바벨리트가 55.5 동일합니다. 저는 이 동일 부담 중량이라면은 소모치고가 분명히 조금 앞서 있다는 판단이 들고 메로보톡이라는 마필도 비슷한 능력으로 보는데 57.5는 상당히 불리하죠. 이렇게 일단 분류가 되고요. 이번에 노리는 마필은 정말 6페이스의 그런 마필인데 상대 마필과 견져봤을 때 부담력도 좋고 능력 대비입니다. 능력 대비. 최근에 약간의 떨어진 컨디션이 분명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최근 대비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수로 안장이 교체되고요. 결과로 봤을 때 기수가 약하더라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되겠는데 그 정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기승기수까지 믿음이 간다면 이번에 8경주는 무조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기회로 판단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누리겠습니다. 최근에 접근이 완벽하게 되고 있는 꿰차고 있는 외산마 3등급 경주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금유경마의 최고의 메인 승부처는 또 한번 자신있게 여러분께 외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8경주 준비된 강승부처입니다. 이상으로 8경주까지 모든 예선을 마치겠고요. 오늘의 특징은 정말 한 3경주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해당 경주의 국내에 따른 편성이 경주마들이 능력이 좋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비능력마간의 접전 경주가 별로 없습니다. 다 능력마간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하루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참고하시고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7경주, 8경주, 전반에는 3경주, 5경주의 승부처를 현장에서 기필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